이번 시간에는 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차례를 보게 되면 일단 음극과 양극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원자의 전자와 양성자, 그 다음에 원자의 구조, 그 다음에 전기, 전하,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전위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 전하의 움직임, 곧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전류의 저항을 방해하는 요소로 저항, 그리고 회로가 구성이 되려면은 폐회로, 완전한 회로가 구성이 돼야 되죠. 그걸 우리가 폐회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류는 흐르는 방향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DC와 AC. DC는 우리가 보통 직류라 그러고 AC는 교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동안은 DC 전원에 대해서 대한 회로만 배우고 2학기 때는 AC 전원에 대한 회로를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나 또는 AC 전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전압과 전류와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멀티미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회 1절에서는 음극과 양극이 나오는데 우리가 극성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극과 양극의 대표적인 아주 기본적인 입자로는 electrons, 우리 전자와 그 다음에 프로톤, 양성자가 있는데 전자와 양성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체나 액체나 기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이 전자와 양성자라는 전하를 가진 두 가지의 전기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자, 일렉트론,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의 전하를 가진 가장 작은 입자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톤, 양성자는 플러스 극성의 전하를 가진 아주 작은 입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이 전자와 양성자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자와 양성자는 우리가 서로 반대되는 극성을 가진 작은 입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물질에 우리는 이제 전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요. 이 전기적인 특성은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와 양성자가 그 물질 내에서 어떻게 전자적으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기적인 특성이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도체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물질은 반도체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물질은 전기를 통할 수 없는 절연체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전자와 양성자의 수가 같다면 극성이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 양성자는 플러스 극성을 갖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electrically neutral,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물질에서 이 전기적인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와 양성자를 어떻게 하냐면 분리시켜야 됩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해가지고,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분리시켜야지만 전기적인 힘이 나타나고 그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의 균형에 외부에서 어느 에너지를 가해서 변화를 주면 결과적으로는 전자와
양성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전지의 경우죠.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전압을 나타내는 거니까 어떤 전기적인 힘을 발생하는 하나의 소자죠, 배터리는.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물질 내에서 이와 같이 양극과 음극을 어떻게 했냐?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기적인 에너지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은 원자의 전자와 양성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와 양성자는 특정한 형태로 결합되어 아주 스테이블한, 안정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여 안정된 상태로 있는 것이 우리가 원자라고 합니다. 수소의 원자 구조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소의 경우 애토믹 넘버가 1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있죠. 그래서 가운데 원자 핵이 존재하고 그 주위에 궤도에 전자 하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자 핵에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고요. 이 전자는 이렇게 돌면서 원심력으로 바깥으로 나가고자 하는 힘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과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같기 때문에 이 궤도에서 전자가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면서 안정한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보통 수소의 원자 모형이죠. 그래서 그 앞서 보신 것처럼 전자들은 원자핵 주위에 우리가 오비탈 링이라는 전자 궤도에 분포하고 전자의 분포에 따라서 원자의 정기적인 안정도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이 전자 궤도에 꽉 채워져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기적인 안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원자기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전자궤도에 분포한 전자를 우리가 최외곽전자라고 그러고, 이 최외곽전자는 그 물질의 성질, 정기적인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최외곽전자가 원자로부터 빠져나가면 자유전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궤도상의 맨 마지막 궤도에 있는 그 전자가 이탈을 하게 되면 자유전자가 되고, 이 자유전자는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가 쉽게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체라고 얘기하고 주로 메탈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그 탄소 애토믹 넘버가 6죠. 그 다음에 구리 29개. 요 탄소와 구리의 전자 분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는 6개의 양성자와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성자가 원자핵에 6개가 있고 전자가 이와 같이 이 궤도에 6개가 분포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 말하시피 K쉘, L쉘에 2개, 4개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K쉘에는 2개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2개가 꽉 채워져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상태를 따르고, 여기는 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4개밖에 없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4개죠. 그래서 이 궤도는 우리가 불완전한, incomplete,
불완전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리의 경우는 양성자가 29개, 전자가 29개가 존재하는데 K 쉘, A 쉘, M 쉘, N 쉘. 그래서 K 쉘에 2개, L 쉘에 2개, 8개, M 쉘에 18개, 그 다음에 N 쉘에 1개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K 쉘과 L 쉘과 M 쉘은 완전히 안전한 구조, 컴플리트한 구조고, M 쉘은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전하다, incomplet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리의 경우 최외각 전자가 하나가 되고, 이 구리 전자는 이 원자위로부터 아주 약하게 속박이 되기 때문에 이 전자가 우리가 자유전자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구리는 우리가 보통 메탈이고 전선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가 되겠죠. 이와 같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각 모든 물질의 경우 전자들이 궤도에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자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이 있을 수가 있고, 반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이 있을 수 있고, 전자가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물질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전자가 원자들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을 때, 조금 전에 본 같은 카파, 구리의 경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도체, 컨덕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다. 그래서 도체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실버, 카파, 알루미늄, 대충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금속에 해당되는 물질이 우리가 도체에 해당되고, 이 물질의 경우는 대부분 최외각 전자가 하나 내지 2개가 있는 물질들이 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은 원자 내의 전자가 자기 자신의 궤도만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질 못하죠.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절연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다. 이렇게 하고, 절연체에는 글래스, 유리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라바, 고무 같은 것이 우리가 절연체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은 금속 도체에서 절연체와 탄소 같은 물질을 우리가, 여기 채째가 빠졌네요. 반도체라고 그러죠. 세미컨덕터.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린 도체와 절연체의 딱 중간에 해당되는 정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반도체, 세미컨덕터, 반만 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온도 영도계에서는 절연체지만 상온이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도체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가 우리 전자소재에 가장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물질로는 우리가 탄소나 또는 실리콘이나 주마늄 이와 같이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 이 물질들은 다 몇 쪽이죠? 최외각 전자가 4개인 4족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족과 5족에 해당되는 물질들이 2개 합쳐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화합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원소성 반도체라고 얘기하고, 3족과 5족의 물질을 우리가 화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화합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원적 번호는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와 양성자의 수죠. 그래서 카본의 경우 애토믹 넘버가 6다 그러면 전자도 6개, 양성자 6개. 그래서 개수가 서로 같죠. 중성 원자의 궤도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는 양성자의 개수와 같죠. 다시 얘기하면은 전자와 양성자의 개수는 같고,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 원자의 수도 같다.
원자의 그 전자 분포, 그죠? 전자적 화학적인 전자적 구조를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가 전자 궤도, 오비탈 링이라고 그랬죠. 원자 속의 전자들은 우리가 K, L, M, N, O, P, Q 원자핵에서 가까운 순서되죠. K가 제일 가깝고 Q쉘이 제일 멀고. 그래서 이 쉘 안에 전자는 요 K쉘, L쉘 이와 같이 전자 궤도에만 존재를 하죠. 그래야지만 안정이 되겠죠. 각각의 쉘들은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전자로 채워질 때 안정화 된다. 최대의 전자 채울 때는 건 무슨 얘기냐면 K쉘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가는데 하나가 있으면 불안전하고 2개로 채워졌을 때 안정, 스테이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L쉘에는 8개, M쉘에는 8개 또는 18개, N쉘에는 8 또는 32개, O쉘에는 8 또는 18개, P쉘에는 8개, Q는 8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자 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외각 전자 쉘의 최대의 전자 개수는 항상 8개이다. 가전자 수라고 우리가 처음 나오는데, 이 용어는 이제 전문 용어인데 굉장히 아주 많이 쓰입니다. 일렉트론 밸런스 또는 밸런스 일렉트론. 가전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전자는 최외각 궤도에 존재하는 전자의 수를 뜻하는 거죠. 가전자 수는 원자가 전자를 얼마만큼 쉽게 얻거나 이룰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한 카본의 경우랑 구리의 경우를 보게 되면 카본의 경우는 최외각 전자수가 4개, 그러니까 가전자수가 4가 해당되고요. 구리의 경우는 최외각 전자수가 하나, 그죠? 최외각수가 하나. 그래서 가전자수가 카본의 경우는 4개, 그 다음에 구리의 경우는 하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리의 경우가 카본의 경우보다 전자를 쉽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이탈시킬 수 있는 거죠. 자유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카파의 경우 도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카본의 경우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자의 핵에는 같은 수의 중성자와 양성자가 들어있다. 이건 지난번 표에서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전하가 없죠. 일렉트리컬리 뉴트럴 상태를 우리가 중성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리의 원자를 보게 되면 원자 수가 구리의 경우는 29. 그 다음에 쉘이 K쉘, L쉘, M쉘, N쉘. 그래서 K쉘에 2개, L쉘에 8개, M쉘에 18개, N쉘에 하나. 그래서 이 K, L, M쉘의 경우는 완전히 그 궤도에 전부 채워졌죠. 그래서 이게 컴플리트, 완전 안정한 상태를 이루게 됐고, 최외각 전자인 L쉘에는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빈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전자가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이 물질이, 구리가 도체로 사용된다는 그 전자적인 분포도에서 우리가 이를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 나왔던 요게 이제 최외각 전자죠. 그래서 한 개의 그 밸런스 가전자가 존재하는데, 이 가전자는 원자핵에 약하게 속박이 되어 있죠. 이 K쉘, L쉘, M쉘, N쉘, 이 원자핵에 가까운 궤도가 속박을 많이 받고 멀수록 약하게 구속이 되는 거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구리는 이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되고 우리가 굿 컨덕터, 좋은 도체가 되는 것입니다.